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12회차 기출문제 정시시험 지난 12월 11일 날 봤던 시험 문제고요.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뭐 큰 변화가 없었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A형입니다. 1번 뭐 당연히 일장 문제가 나오겠고요.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는 누굽니까? 자, 이 문제의 유형은 뭐 지난 회차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에서도 보신 적이 있고요. 아주 뭐 전형적으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요 해당하는 문제는 동일 유형이 이미 3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기를 좀 보면 고객 만족이란 비즈니스와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서 여기까지 이것만 읽고도 이제 답은 나오는데 요 뒤에 상품,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재구입 저게 딱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죠. 이루어지고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입니다.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 딱 나오는 것만 보면 결국 답은 굿맨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거 너무 쉽게 저 키워드 왜냐면 고객 만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굿맨의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경우가 이제 기본소에서 많이들 보고 계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나요?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만약에 뭐 전반적인 행동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정서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나왔다면 그건 라일리가 될 거예요. 그죠? 올리버는 뭐 뻔히 알고 계시는 이건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이런 내용보다는 이행 수준 또는 성취 반응. 이 성취 반응이 결정적이죠.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그다음 뭐 뉴먼. 그러니까 뉴먼은 이게 이제 웨스트브룩과 뉴먼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지난 회차 시험에 1번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이렇게 찾으면 웨스트브룩과 뉴먼. 5번 뭐 앤더슨 그런 프로세스라고 찾을 수 있는 아주 뭐 전형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영상에서 몇 번만 이 문제를 겪어보시면 뭐 충분히 다시는 안 틀릴 정도로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똑같이 지난 회차 문제 구성과 똑같아요. 지금 6장입니다. 서비스 리더십 내용.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시장 방어 전략 중, 자, 이 시장 방어 전략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저지 전략, 두 번째는 보복 전략. 이 보복 전략은 뭐 가장 공격적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돈과 기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기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적응 전략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신규 기업이 이 시장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처음에 경쟁사가 생각하는 시장에 들어왔을 때 뭐 예상 수입량을 희석시켜 버린다든가 또는 뭐 실제로 벌 수 있는 거를 애초에 우리가 좀 이렇게 견고하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딱 어떻게 자기네가 이제 스크럼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걸 저지 전략이라고 부르죠. 그래도 시장에는 밀고 들어올 겁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그래도 우리 거를 사수해야 되니까 기업은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죠. 그게 보복 전략이에요. 그래서 돈과 기간에 대한 거. 마지막에 뭐 시장에 들어온 그 경쟁 기업을 끊임없이 가격 경쟁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만 있는 거. 고객님, 저기 새로 들어온 기업 쪽으로 가시면 아직 이런 서비스 못 받아요. 이 서비스는 저희한테만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나오는 걸 적응 전략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은요. 우리나라 핸드폰 3사와 알뜰통신의 이 기본적으로 알뜰통신이 시장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잘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적응 전략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나와요. 고객님, 쟤들은 없어요. 이거 우리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응 전략은. 가격 경쟁만 냅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뭐 동일 유형도 2번이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도 3번이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에 보기가 꽤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1번 가격이나 자 돈이죠. 그죠? 돈이에요. 그러면 보복 전략. 집중 광고예요. 집중 광고. 그러니까 저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요, 이 스크럼을 짜는 것처럼 저쪽으로 못 가게 만들 거예요. 집중적으로 광고를 막 보내가지고 인식하게 만들어요. 기존 고객들한테. 저지 전략입니다. 서비스 보증을 확대시킬 거예요. 고객님, 저희 이런 보증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실 필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들어오는 기업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저지 전략. 경쟁 우위 개발. 아이고 고객님, 냅다 이건 우리한테밖에 없어요. 쟤들은 없어요. 가시면 못해요. 기본적으로. 경쟁 우위 개발, 이걸 적응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장기고기 요금 할인, 또 돈, 보복 전략.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개념만 딱 이해하신다면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떻게 문제 유형이 바뀌더라도 선생님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이 문제 유형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이게 무슨 뭐 지난번 11회차 문제와 뭔 구성마저도 이렇게 똑같을까요? 휴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와 관련해 다음 보기에 지난번엔 라를 물어봤는데 이 그림에서 자 이번엔 라를 물어봅니다. 라. 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이 휴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방사면이 보여요.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저 중에서 일단 하단에 있어요. 상 하루 2개씩 나눴을 때 하단에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노동 집중도가 높아요. 라고 딱 떠올리시면 돼요. 밑에 있을 때. 그리고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을 땐 상호작용이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라는 지금 잘 보면 노동 집중도 높아요, 상호작용 높아요. 이 기본적으로 둘 다 높은 거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일단 보시게 되면 금융업이라고 나와요. 금융업. 자, 금융업 잘 보시면은요, 노동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은행 가시면 그렇게 하니까요. 자, 그런데 맞춰주나요? 맞춰주나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맞춰주나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뭐 입금 출금할 때 거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뭐 당신은 뭐 이럴 때 뭐 입금하는 걸 갖고 돈을 모아서 뭐 하려고 뭐 이런 미래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도소매에 관련된 거, 도소매 또한 어디 있느냐? 다에 해당하죠. 다에 맞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조트, 자 리조트는 휴양 리조트라고 했었죠. 휴양 히읗자가 들어가는 건 서비스 팩토리. 자 회계. 이게 난리 났네요. 강사, 회계도 히읗이잖아. 회계도 히읗이잖아. 근데 회계는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잘 보시면은요, 저희가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문 세무사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전문적인 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이걸 가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걸 부탁을 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저 세금 절세하는 방법 좀 맞춰서 좀 해주세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다가 일정 부분 맞춰주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해가시죠? 그래서 회계라고 얘기하면은요, 얘는 전문 서비스에 들어가요. 네, 지금 라가 전문 서비스죠. 화물운송, 얘는 히읗이에요. 실제 히읗. 얘는 서비스 팩토리예요. 이렇게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읗만 갖고 하기에는. 네, 그죠? 자, 이렇게 따지게 된다면 일단 방사표 중에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걸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암기하는 내용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왜 밑에 보기를 갖고 자꾸 대입을 시키는지에 대한 걸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암기하지 않고도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저 기준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그 관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가네요. 구매 또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발생되는 대기열의 관리라고 나와요. 대기열의 관리. 이 대기열의 관리는 뭐 저희 기본서에서 보시면 요즘에 많이 추가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뭐 단일 대기열, 뭐 다중 대기열,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대기열 관리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라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거는 문제 보기를 좀 보셔야 돼요.
동일 유형은 또 2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요 근래.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서비스의 근본적 특성인 소멸성, 비분리성으로 인해 고객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이래서 대기 관리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2번.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매일 100인분씩 준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어느 날은 120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20명은요. 아무리 뭘 오래 기다려봤자 오늘 저희 아이스크림을 먹을 방법이 없죠. 이해가시죠? 이랬을 때는 이제 예약으로 빨리 다른 날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고객이 많이 오지 않는 날로 빠르게 유도를 한다든가 이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필요해요. 분명하게. 3번. 서비스의 정확한 수요 예측이 통계적으로 가능한 반면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잘못됐다라는 게 보이세요. 서비스는 수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아이스크림 예를 든 것처럼 수요 예측이 통계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120명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저희가 미리 조율을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얘는 내용 자체가 지금 보면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뒤에 있는 서비스 제공 능력은 고정적이고 한계가 명확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맞아요. 왜? 고정적이거든요. 저희가 뭐 오늘 갑자기 사람이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마술봉 같은 거 두드리면 난데없이 뭐 저희 집에 있는 쥐가 직원으로 바뀌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워딩이 잘못되어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보기를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시간이 분명히 소요가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내용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4번, 5번 설명은 다 맞는 설명이에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출제된 비중만 보더라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비대칭이죠. 동일 유형 문제는 한 문제 나왔는데 나머지 유사 유형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마이스터의 대기관리의 기본 원칙은 총 8가지가 있고요. 기본서에서 보시면 결국 8가지가요.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8가지가 다 틀린 보기로 나온 적이 없어요. 요 근래에 한 5, 6년을 보더라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기가 바뀌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만 그냥 딱 정독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분명하게.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불확실한 기다림이 더 길게 느껴져요. 당연하죠. 2번. 혼자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때 뭐 핸드폰도 안 주면 진짜 죽을 맛이죠. 3번. 원인이 설명되지 않은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져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가 프로세스 내의 기다림이 프로세스 이전의 기다림보다 길게 느껴져요. 맞아요? 프로세스 내라는 건 일단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흔히 저희가 대기 관리를 할 때 당신은 이미 여기 와서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극장 가서 티켓팅을 하고 입장 시간까지 기다리잖아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그 홀에서 이럴 때 뭐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관점이 분명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기다림보다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4번 설명이 워딩을 바꿔 쓴 겁니다. 5번. 높은 가치의 서비스를 기다리는 고객은 긴 기다림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아니 정민아 너 왜 핸드폰 아직도 안 바꾸니? 나는 아이폰 15를 살 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이 기다림은요. 어느 누구도 뭐라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게 가치 있다라고 믿으면 이 사람은 남들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대기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시간 내서 정독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재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조금씩 워딩이 바뀌는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이 문제도 한 번만 보시면 다신 안 틀립니다. 다음 문제.
2장입니다. 이제 고객 만족의 3요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자,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어요. 흔히 저희가 예측하는 건 프로세스예요. 예, 또는 뭐 과정 또는 뭐 처리 과정, 예, 처리 프로세스. 흔히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로 가장 올바른 걸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이 보기를 잘 보시면요, 이런 보기가 기본서에 써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예시 형태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출제 문제는요 독특할 정도로 제가 지금 동일 유형이 저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시 저 시기부터 18년도부터 그 이전도 있었습니다만 18년도부터는요 기본서의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예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런 문제 스타일로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그걸 좀 보셔야 되고요. 1번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매우 우수해요. 흔히 이제 저희가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왜? 화장실이라는 저 하나의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딱 어떤 포맷이 만들어져 있는 이거에 대한 거. 2번 직원의 용모. 자, 직원의 용모가 단정합니다. 복장이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휴머네요. 3번 고객이 주문 처리 절차. 주문 처리 절차? 네, 프로세스. 3번이 맞죠. 4번 제품에 대한 질문에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요? 직원이요. 직원. 휴먼웨이. 휴먼웨이가 아니라 휴먼웨어. 그죠? 5번 바닥이나 계단이, 자, 바닥이나 계단 또 어떤 형태가 있는 거예요. 미끄럽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이해가시죠?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예시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분명히 문제풀이가 가능하세요. 네, 요 관점을 확인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장 문제.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마이클 해머 교수가 제시한 3C입니다. 3C. 3C의 관점은 뭐 아시겠지만 고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3S라고 하는 시어도 베일이라는 뭐 사람이 얘기한 이 3S 생산성 관점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뭐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이렇게 얘기하죠. 3S를 여기에서 이제 3C로의 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마이클 해머 교수가 3C를 모두 찾아서 선택하세요. 이 문제는 뭐 동일 유형도 나오고요, 유사 유형도 나오고요. 결국 보기로 제시되는 저 C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로 파생이 됐었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컴페티션. 저희가 이제 기본서에서는 글로벌 무한 경쟁이라고 나와요. 해당하죠. 커스터머입니다. 네, 저 커스터머를 기본서에서는 고객 만족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놨고요. 맞아요. 코스트. 이 비용은 나중에 선생님 저희가 마케팅 믹스에 대한 걸 배우실 때 4C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C. C로 시작하는 네 가지가 있는 거.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도 잘 보시면은요. 4C에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커뮤니케이션 4C에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컨피던스. 네, 이 컨피던스라고 하는 건 아예 해당하지 않아요. 네, 3C가 됐던 4C가 됐던 아예 해당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따지면 3C에 해당하는 거 두 개밖에 없죠. 가와 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 빠진 게 뭘까요? C자 들어가는 거 체인지가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는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3C는 한 번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이 문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향후 문제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자, 노드스트롬 백화점입니다. 요즘에 꽤 자주 보네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영 방식 중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외부 고객 만족이래요. 결국 외부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요, 우리 백화점에 뭔가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죠? 뭔가 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사러 오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포커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포커싱을 해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편의 또는 어떤 그 사람들의 뭐 베너핏, 이익 이런 거에 포커싱이 돼 있을 거예요. 1번 특별한 가격 정책이에요. 일단 마진을 적게 보기 때문에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일단 저렴해요. 이건 이득이죠. 그죠? 2번 동기부여와 인센티브예요. 우리 백화점에 뭐 사러 오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면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다 동기부여를 시킬까요?
이제부터 당신은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와서 의상을 하나 구매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자신감의 지수가 10포인트 상승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고개 빳빳이 들고 이젠 자신감 있게 걸어 다니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죠? 자기가 느끼는 거지 이걸 갖고서는 뭐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분명하게. 이건 내부 고객이겠죠. 그죠? 3번 개인별 고객 수첩의 활용. 이것도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거예요. 외부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거니까. 4번 조건 없는 반품 수용 정책이에요. 일단 바꿔줘. 딴 말하지 말고 바꿔줘. 이거 외부 고객 만족. 매력적인 쇼핑 환경의 제공. 카페테리아를 1층에 설치한다든가. 굉장히 그때부터 이미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의 이 뭐랄까요? 이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노드스트롬 백화점이었죠. 그죠? 이 100년이 넘어간 백화점이.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뭐 경영 방식이 나오고요. 5가지가 있죠. 하부 요소가. 외부 고객 만족에 대한 게 5가지가 있고요. 내부 고객 만족에 대한 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가지를 갖고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도 한 번만 구별이 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향후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구전의 개념에 대한 걸 물어봐요. 흔히 저희가 이제 뭐 비공식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만 제한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주고받는 영향력에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자, 그렇다고 보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는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이 긴데 꼭 키워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비공식이에요. 그러면 4번, 5번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4번은 비공식적으로가 바로 보이고요. 5번도 두 번째 줄에 비공식적으로가 보여요. 그럼 얘네들은 분명히 답이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1번, 구전은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맞죠? 이거 분명히 경험에 기초한 거고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2번, 영향력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영향력이에요. 분명히 이건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3번, 구전은 특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한정되어 나타납니다. 안 그래요. 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자, 요 구전에 관련된 문제는 총 문제 유형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가 전부 다 워딩을 바꿔요. 아주 독특할 정도로. 그래서 그 3가지의 이 문제 유형에 하부 요소가 합치면 다 15개예요. 기본소에서 아마 보실 텐데 그것만 한 번만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도 무슨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라는 건 없어요. 애초에.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이 문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에서 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누구한테? 주변 사람한테. 결국 우리가 아는 두 글자로 바꾸면 바로 앞에서 보셨던 구전이라고 불러요. 그죠? 구전이라고 불러요. 그럼 구전하는 고객이 누굽니까? 네, 옹호 고객입니다. 말 하나 많아. 이거 출제된 거 좀 보세요. 2022년 10월, 9월, 8월, 7월, 6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6, 7, 8, 9, 10, 11회차에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지만 잠재 고객 잠깐 나오고요. 12회차에 또 옹호 고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문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만 잘 선생님 분석을 하셔도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조금 길었네요. 왜냐면 설명드릴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문제 이해가 되셨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나는 추가적인 자료 또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해요. 그럼 제 카페에 오세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구매 선택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은요. 어느 문제집과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문제집과도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집 없어요. 분명하게. 많은 분들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분량 적은 걸 사셔가지고 몇 번씩 시험 보시나요? 결국은 출제 반영이 되는 그 파트에 대한 그 범위, 그 바운더리를 가장 완벽하게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선택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한번 놀러 와 보세요. 나머지 뭐 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